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유튜브 학생들 설문을 보고 그 설문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첫째 주 중간고사 끝났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어땠냐?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어려웠다가 한 절반 정도, 그냥저냥 할만했는데 아니면 너무 쉬웠는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어려웠다 쉬웠다 반반이면은 적당하다. 다음 설문. 어린이날 때 선물 받았냐? 7%밖에 안 됐네요. 돈으로 받았냐? 한 20% 정도 됐고요. 상관없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설문. 기말고사 수학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쟁쟁한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이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반 애들이 쟁쟁하구먼 인 거고, 내가 비루한 실력이다 요건 아니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이 쉽게도 나올 수 있고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괴랄하게도 나올 수 있고 특정 부분에서만 쭉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네요. 다음 설문. 맨 처음 고등학교 과정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제가 때 되면은 가끔씩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혼공하거나 판서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세월이 지날수록 개념을 꼼꼼하게 인강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꼼꼼한 거는 인강이 정말 꼼꼼하죠.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빈 부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는 이제 개별 진도식 학원 이런 것들. 판서식 학원도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저도 이번 방학 때 개념 수업을 판서식으로 여는데요. 판서식의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시험 끝난 첫 주말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한 60% 정도는 공부했다. 나머지는 쉬었다. 다음 질문. 내신 1등급 적정 퍼센트는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전처럼 4% 1등급 9등급제가 좋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80%네요. 저는 10%니까 조금 널널해서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이건 굉장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근데 아마 세월이 지나면 등급제에 또 이렇게 만족을 할 거예요. 사람은 적응을 또 하기 때문에. 다음 설문. 자, 등급 나왔냐? 등급 얼마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전교권이 한 40%, 1등급권이 20% 정도 됐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60%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알고리즘에 뜨는 게 대부분 공부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 중심의 채널이잖아요. 전교권이 많이 구독하는 채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문. 내신고쟁이 교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당히 할만하다가 한 절반 넘은 것 같고요. 난이도 편차가 좀 심하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난이도 편차가 심한 것은 스텝 3의 후반 부분이 난이도 편차가 심하고요. 스텝 2, 스텝 3 초반 이 정도를 메인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상위권들이 모여있는 그 설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평을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설문. 부교재 있냐 물어봤는데 EBS 또는 기출문제다. 그게 한 절반쯤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시험 볼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은 시간 이슈. 그렇죠. 압도적으로 시간 이슈가 제일 크죠. 다음 설문.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간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이슈보다 시간 이슈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문에서도 뭔가 모른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 시간 이슈에 대한 문제, 혹은 지금 설문에서도 어려워서 건들지도 못했다라는 것보다 시간이 부족해서의 이슈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원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학원에서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학원에서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 부족 현상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수학 공부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거 뭐냐? 오답하기입니다. 이거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답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들춰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과오,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볼 줄 아는 용기. 그래서 오답을 하는 행위는 그만큼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오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다음 설문.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당연하게도 단순 사칙 연산 실수겠죠. 실수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문을 하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이걸 데이터화를 해놓지 않습니다. 이 실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를 하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좀 긴장하고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네, 데이터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다음 설문. 여러분 생각에 시험 6주에서 8주 정도 남기고 수학 성적을 올릴 때 제일 필요한 능력치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을 알아보실 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애가 지금 개념이 안 돼서 많이 틀렸나요? 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 설문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이 했을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개념을 다시 정확히 잡아야 하는 경우는 진짜 시험을 망친 경우들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답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던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은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오답하기, 어려운 거 풀기,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 재고 푸는 것도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간 재고 푸는 것도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설문. 내신 수학에서 제일 빡센 부분은,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킬러 문제 맞춰서 전교권 찍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전교권을 찍고 싶은 그 욕구, 욕심, 열정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설문조사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도 학생들의 니즈 그리고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확인하면서 재밌게 학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